옛날부터 사람들은 타고난 천재들만이 성공과 행복의 정점에 오를 수 있고 가문의 자랑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두가 특별한 재능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싶어 했으며 그로 인해 점점 더 번영된 삶을 이루고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하여 빛나는 미래를 가지길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은 천재와 일반인의 뇌 구조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타고난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누구도 쉽게 떠올리지 못할 의지, 근기,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스스로의 가능성을 향한 강한 믿음입니다. 이는 출발점이 어떠하든지 간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간다면 누구나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온 마음을 다할 때 그 결실은 비로소 찾아오며 진정으로 값지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혼자 앉아 성공의 요소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뛰어난 지능, 행운, 좋은 가정환경, 혹은 타고난 재능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대는 당연한 이유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몇 명이나 자신의 목록에 고난, 도전, 아픔 같은 단어를 적을까요? 사실 바로 그 장애물들이 조용히 우리를 성장시키며 각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줍니다. 성공의 겉모습만을 바라보는 대신 스스로 걸어온 고난의 여정을 돌아보세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첫 번째 이야기이자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번화한 도시 한가운데 작은 셋집에서 두 부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에게는 딸을 돌보고 키우는 책임이 남겨졌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아버지는 단순한 육체 노동만 할 수 있었지만 딸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부두에서 고된 일을 하며 시간 외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학업을 이어가는 대신 재봉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돕고 싶은 마음이었죠. 기술이 숙련된 후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이 모은 돈으로 옷감을 사고 정성을 다해 한 땀 한 땀 바느질하여 정장 한 벌을 만들었습니다. 이 옷은 그녀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아버지가 더 이상 낡고 색이 바랜 옷이 아닌 새 옷을 입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그 옷을 입었을 때 방안은 환한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부녀는 서로를 꼭 껴안았고 딸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 옷이 제가 만든 것 중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그 순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행복의 시간이었으며 서로를 향한 그들의 무언의 희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우리 딸? 딸은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를 꼭 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너무 안쓰러워요. 아빠의 셔츠가 다른 사람들 것과 다르다는 걸 아시나요? 셔츠의 어깨가 한쪽이 낮아요.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나르시느라 아빠의 어깨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딸은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해드린 게 없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딸을 다독였습니다. 딸아,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네가 이렇게 자라서 멋진 직업을 가졌으니 아빠는 더 바랄 게 없다. 네가 가벼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아빠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더 짊어져도 괜찮단다. 딸은 아버지의 어깨를 바라보며 속으로 궁금해했습니다. 왼쪽 어깨가 무거운 짐을 많이 들어 낮아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겉으로 더 단단해 보이는 아버지의 오른쪽 어깨가 바로 그 무게를 짊어져 온 곳이었습니다. 그 어깨는 단순히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지탱해온 어깨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오른쪽 어깨는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보호막처럼 언제나 그녀를 지키고 이끌어주는 힘이 되어주었죠. 그 어깨는 단순한 노동의 흔적이 아닌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헌신이 담긴 버팀목이었습니다. 옛말에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웅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기에 태어날까요? 아니면 세상이 험난하고 가혹한 시련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나타날까요? 어쩌면 역경과 도전이 가득한 시기야말로 강인하고 굳건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삶을 넓은 축구 경기장에 비유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제각각의 역할을 맡은 선수들입니다. 누구나 공을 차는 법은 알지만 골을 성공적으로 넣는 사람은 깊이 있는 훈련과 이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공격수는 단순히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각도와 힘을 조절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갖춘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골을 넣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수양을 통해 역경을 이겨낸 이들만이 성공, 품격, 그리고 굳건한 자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를 바라보는 방식, 작은 상황에서의 행동,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신념을 지키는 능력까지. 이런 모든 요소들은 당신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가게 만듭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현대사회에서 빛을 발하게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에 의미 있는 가치를 전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기술들이 진정으로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매일 연습하고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 28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28일은 눈 깜짝할 사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행동을 28일 동안 꾸준히 반복하면 새로운 습관이 자연스레 형성되거나 기존의 습관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28일만 꾸준히 해낸다면 몸이 새로운 리듬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한 달, 그러니까 바로 이 28일이라는 시간 안에 실패하고 맙니다. 사실 98%의 사람들이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걸까요? 어쩌면 진정한 도전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열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28일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것을 완수하려면 강한 끈기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1952년 7월 4일 차가운 아침 안개 속에서 플로렌스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카탈리나 섬에서 수영해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전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망슈 해협을 양방향으로 횡단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물 위를 덮어 바로 옆에 있는 호위선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15시간 넘게 차가운 물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던 플로렌스는 결국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코치가 곧 해안에 다다를 것이라며 격려했지만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포기하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만약 해안이 보였더라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를 좌절시킨 것은 차가운 물이나 피로가 아닌 목표를 가리는 안개였습니다. 2달 후 맑은 날씨 속에서 플로렌스는 다시 같은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출발 지점부터 해안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육지가 눈에 보인다는 자신감 속에서 그녀는 13시간 만에 그 거리를 완주하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목표가 보이는 순간 마음속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고 그녀는 막힘없이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플로렌스가 실패한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체력과 기술은 2번의 수영 사이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한 번은 목표가 뚜렷하게 보였고 다른 한 번은 짙은 안개 속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낯선 곳을 처음 찾아갈 때를 떠올려 보세요. 목적지가 익숙하지 않을 때 길은 유난히 길고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은 익숙한 만큼 더 짧고 수월하게 느껴지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목표가 뚜렷하게 보일 때 우리는 더 굳건해지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표가 눈에 보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높은 산 정상에 자리한 독수리 둥지에는 알들이 고요히 부화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러운 지진이 산을 흔들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독수리 알 하나가 둥지에서 굴러떨어져 험난한 비탈길을 지나 결국 산 아래에 있는 닭둥지에 떨어졌습니다. 먹이를 찾아 나섰던 암탉이 돌아와서도 알의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평소처럼 품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알이 부화했고 거기서 태어난 새끼는 다른 병아리들과는 달리 몸집이 크고 날개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새끼는 닭들 사이에서 자라며 땅을 파고 연못가에서 먹이를 찾고 어미 닭을 졸졸 따라다니며 닭으로서의 삶을 익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올려다본 그 새끼는 구름 사이를 웅장하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큰 새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딘가 다르게 생겼고 그 모습에서 위엄과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불렀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2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닭무리 속에서 그대로 남을지 아니면 강력한 날개를 펼쳐 끝없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지. 그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어느 날 이상한 병아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장엄하게 날아다니는 독수리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도 그들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다는 열망이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작은 언덕 위에 올라 날개를 펼치고 뛰어내렸지만 매번 날기는커녕 땅에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번번이 실패하며 희망은 점차 사라졌고 결국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난 그냥 병아리일 뿐이야. 그렇게 그는 하늘을 향한 꿈을 포기하고 닭 무리 속에서 조용히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평온한 마음으로 병아리로서의 삶을 마감하며 하늘을 날고 싶었던 꿈은 영원히 과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2번째 시나리오. 어느 날 이상한 병아리는 하늘 위를 유유히 나는 커다란 새들을 바라보며 왜 자신도 그들과 비슷한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날개를 퍼덕이며 점프를 시도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장면이 머릿속에 또렷이 그려지며 계속해서 날아오르기 위한 연습을 해야 한다는 열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매번 시도할 때마다 쓰라린 아픔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어미닭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겉모습이 다르다고 해도 그녀의 새끼는 여전히 병아리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현실에 안주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어미는 새끼에게 땅을 파며 먹이를 찾고 빠르게 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아리는 점차 날아오르고자 하는 꿈을 내려놓고 땅 위에서의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모습도 점차 마음속에서 희미해졌고 그의 날개는 더 이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독특한 외모를 가진 병아리로서 평온하게 일생을 살아가며 하늘을 향한 꿈을 점점 아득한 기억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독수리 병아리를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읽으며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여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에게 새로운 방향이나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다음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서 당신의 모습을 비추는 이야기가 있나요? 우리는 과연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익숙한 틀 안에 갇혀 시도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의 가능성을 좁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과연 자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재능과 꿈에 맞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중요한 것은 독수리 병아리를 위한 시나리오를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의 여정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